도대체 왜 내 아내는 잠자리에서 돌부처처럼 굳어 있을까? 혹시 오늘도 아내의 차가운 등을 바라보며 당신의 테크닉이나 크기를 탓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았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저지르고 있는 결정적인 실수는 하반신이 아니라 바로 아내의 뇌 속에 있는 이것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비밀을 모른다면 당신이 천하의 카사노바라 해도 아내의 몸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원리 하나만 깨닫는다면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도 아내를 전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잠자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을 뇌과학의 비밀, 지금 당장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사랑하는 사람과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진짜 섹스를 원하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밤을 책임질 뇌과학과 부부심리의 권위자 오수진 박사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은 침대에 눕지만 뇌 속에서는 전혀 다른 행성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성적 메커니즘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시각적 자극이 들어오면 곧바로 물리적 반응으로 이어지고 사정이라는 명확한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는 단거리 달리기와 같습니다. 남성에게 섹스는 배설의 쾌감이 극대화된 정복의 역사이자 내 유전자를 퍼뜨리는 본능적 성취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강하게 자극할까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의 뇌에서 섹스는 전혀 다른 언어로 번역됩니다. 여자에게 섹스는 쾌락 이전에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성의 뇌는 섹스를 정서적 안정감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깊은 수준의 신뢰 확인 행위로 인식합니다. 남성이 사정을 통해 쾌락의 정점을 찍는다면 여성은 이 남자가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수용하고 있구나 라는 안도감이 뇌를 지배할 때 비로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물리적인 삽입과 피스톤 운동에만 집착하는 남성들의 행동을 여성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주 적나라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코에 누군가가 예고도 없이 굵고 거친 손가락을 쑥 집어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교감도 없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온 그 이물감이 과연 쾌감일까요? 아니면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폭력일까요? 준비되지 않은 여성에게 가하는 성적 행위는 여자의 뇌 입장에서 볼 때 바로 이런 침입과 폭력으로 인식됩니다. 내가 뚫어줄게, 내가 느끼게 해줄게 라며 덤벼드는 남편은 쾌락의 전도사가 아니라 내 안전을 위협하는 침입자일 뿐입니다. 여자의 몸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물리적으로도 절대 열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뇌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편도체의 작용 때문입니다. 편도체는 우리 뇌에서 공포와 불안, 그리고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여성이 상대방에게서 완벽한 신뢰나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면 이 편도체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위험해, 경계해, 방어해. 이 비상벨이 울리는 순간 여성의 질 근육은 무의식적으로 수축하여 방어벽을 치고 에아액 분비는 수도꼭지 잠그듯 멈춰버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비싼 윤활제를 바르고 현란한 손기술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극하면 할수록 여성은 쓰라린 통증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게 됩니다. 남성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내가 거칠게 리드해서 흥분시켜주면 따라오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동에서 본 것처럼 다짜고짜 옷을 벗기거나 분위기를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뇌과학적으로 빵점짜리 접근입니다. 여자의 성적 반응은 하반신이 아닌 뇌의 전두엽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에서 이 상황은 안전하다. 이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나는 이 사람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는 판단 도장이 찍혀야 비로소 그 신호가 척수를 타고 말초 신경으로 내려갑니다. 즉, 몸을 애무하기 전에 뇌와 마음을 먼저 애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애무란 단순히 사랑해 예뻐라고 영혼 없이 속삭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여성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성들이 무의식적으로 꿈꾸는 가장 섹시하다고 느끼는 남자의 태도는 역설적이게도 좋은 아빠와 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은 근친상간적인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의 따뜻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투정을 부리든 실수를 하든 화장을 지운 민낯이든 뱃살이 좀 나왔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귀여워하고 사랑해주는 그 절대적인 수용의 태도 말입니다. 여성은 침대 위에서만큼은 사회적 가면과 엄마라는 짐을 벗어던지고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려도 다 받아주는 남자에게서 최고의 성적 매력을 느낍니다. 남자가 나를 몸매로 평가하거나 나의 반응을 채점하거나 혹은 나를 통해 자신의 배설 욕구만 채우려 한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여성의 성적 스위치는 차단됩니다. 반대로 이 남자 품 안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 라는 확신이 들면 여성은 긴장을 풀고 완전한 무장 해제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긴장을 풀면 감각기관은 놀라울 정도로 예민해집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누가 꼬집어도 아픈 줄 모르지만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는 깃털이 스치는 느낌에도 쏘스라치게 놀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온전히 신뢰하고 몸을 맡기면 그때부터는 강한 물리적 자극이 필요 없습니다. 부드러운 눈맞춤 한번 손끝을 스치는 터치 한 번만으로도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뇌에서 폭발하며 오르가슴에 가까운 황홀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여성은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메커니즘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남성처럼 시각적 자극만으로 단순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실내니 안전이니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만 년 전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남녀의 생존 전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 차이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번식 전략은 최대한 많이, 최대한 넓게 유전자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시각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른 시간 안에 사정하고 새로운 파트너에게 쉽게 흥분하는 쿨리지 효과를 갖도록 진화했습니다. 남성에게 성관계의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여성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여성에게 원시시대의 성행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명을 건 거대한 모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한 번의 성관계가 10달간의 임신 목숨을 건 출산, 그리고 수년간의 양육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뇌는 본능적으로 파트너를 까다롭게 검증할 수밖에 없도록 진화했습니다. 이 남자가 하룻밤 즐기고 도망갈 놈인가 아니면 나와 내 아이를 끝까지 지켜줄 능력이 있는 놈인가? 이 질문은 여성의 의식적인 생각, 이전에 유전자 레벨에서 끊임없이 던져지는 생존의 질문입니다. 여성이 성관계에 앞서 신뢰와 안전을 그토록 갈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생물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남성의 능력을 보는 것도, 성격을 보는 것도, 내게 얼마나 헌신적인가를 테스트하는 것도 모두 이 안전한 번식을 위한 검증 절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는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불평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이러한 진화적 배경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여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남성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느끼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많거나 힘이 센 것과는 다릅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뇌가 이 남자는 나를 지켜줄 수 있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공감과 수용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껴주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함께 막아주려는 태도에서 여성은 원시시대의 든든한 보호자를 봅니다. 그리고 이 보호 본능을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테스트가 바로 잠자리입니다.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잠자리에서의 남성 태도를 통해 그가 평생 나를 지켜줄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만약 당신이 전이 과정에서 그녀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한다면 그녀의 뇌는 당신을 이기적인 유전자, 즉 언제든 나를 버릴 수 있는 위험 인물로 분류합니다.
반면 당신이 그녀의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속도를 맞춘다면 뇌는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쾌락의 빗장을 풉니다. 이것이 바로 행가레 이론입니다. 내가 내 몸을 허공에 던져 행가래를 받을 때 나를 받아줄 사람들이 초등학생처럼 약해 보이거나 딴청을 피우고 있다면 내 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받아줄 사람들이 든든한 근육질의 남성들이고 내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웃으며 내 몸을 허공에 맡길 수 있습니다. 섹스는 바로 이 신뢰의 낙하와 같습니다. 여자가 당신을 믿고 몸을 던질 수 있게 하려면 당신은 먼저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오빠 믿지 라는 말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 어떤 터치가 여자의 뇌에 그린 라이트를 켜게 할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뇌과학이 밝혀낸 여자의 무의식을 조종하여 신뢰를 쌓고 흥분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소통의 기술과 감각 자극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관계의 주도권, 즉 갑의 위치는 누가 가져가는 것일까요? 흔히 목소리가 크거나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남녀 관계, 특히 침대 위에서의 진정한 갑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 바로 강자입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쾌락을 구걸하거나 나를 사랑해 달라고 조르고 나의 욕구만을 급하게 채우려 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영원한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내와의 잠자리에서 당당한 갑이 되고 싶다면, 그리고 아내가 스스로 몸을 열게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가 이 여자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다는 여유로운 태도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좋은 아빠의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저 넉넉한 품으로 아이를 안아주고 보호할 뿐입니다. 이 든든한 제공자의 태도야말로 여성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가장 강력한 남성성, 즉 알파 메일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여자의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어라는 도구를 넘어서야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소통하라고 하면 오늘 별일 없었어 같은 건조한 대화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소통은 언어보다 비언어적인 신호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성적인 긴장감을 조성하고 친밀감을 쌓는 데에는 시각, 청각, 촉각이라는 세 가지 감각 채널을 모두 활용하는 입체적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는 시각적 소통, 즉 눈빛입니다. 남성들은 시각적 동물이라 여자의 몸매나 특정 부위를 훑어보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눈을 봅니다. 남자의 동공이 흔들리는지,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지, 아니면 나를 그저 고깃덩어리처럼 욕망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지를 기가 막히게 감지해냅니다. 아내를 흥분시키고 싶다면 그녀의 가슴이나 엉덩이가 아니라 눈동자를 응시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빛에 욕정이 아닌 애정과 감탄을 담아야 합니다. 당신 오늘 정말 아름답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해 라는 메시지를 눈으로 쏘아 보내는 것입니다.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소중하게 바라보면 나 역시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순간 여성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잠자리 도중에도 눈을 피하지 말고 지그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전의입니다. 두 번째는 청각적 소통입니다. 여성의 뇌는 청각 자극에 매우 민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각 자극은 단순히 사랑해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공감과 인정의 언어입니다. 아내가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정말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라고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남성분들에게는 이것이 답답하고 무의미해 보일 수 있지만 여성에게는 이것이 바로 내 편이 있다는 생존의 확인입니다. 침대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 속에서 기계적인 움직임만 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반응을 확인해 주십시오. 기분 어때?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 당신 살결이 정말 부드러워. 와 같은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찬사를 보내야 합니다. 중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여성의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각을 통해 들어온 안전 신호는 뇌의 빗장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촉각적 소통입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판타지가 가장 극명하게 충돌합니다. 남성분들의 성적 교과서는 대부분 야동입니다. 야동의 문법은 무엇입니까? 빠르고 거칠고 과격하고 시각적 자극에 집중합니다. 전이는 짧게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강력한 피스톤 운동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남성의 시각적 뇌를 자극하기 위해 연출된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판타지입니다. 반면 여성들의 성적 교과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로맨스 드라마나 로맨스 소설입니다.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고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임에 가볍게 키스하며 아주 천천히 다가갑니다. 거친 삽입보다는 애틋한 포옹이 격렬한 운동보다는 부드러운 쓰다듬음이 주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이 꿈꾸는 성적 판타지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이 실전에서 야동의 기술을 씁니다. 분위기도 안 잡혔는데 가슴을 꽉 쥐거나 급하게 옷을 벗기려 하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식의 행동을 합니다.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을 기대하고 있던 여성에게 갑자기 야동 배우가 튀어나와 덮치는 꼴입니다. 뇌의 회로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구나, 나를 막 다루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성적 흥분은 불쾌감으로 바뀝니다. 여자를 미치게 만들고 싶다면 침대 위에서는 야동 배우가 아니라 드라마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손길은 깃털처럼 가볍고 느려야 합니다. 남성의 손이 성기로 직행하려 할 때 여성의 마음은 다칩니다. 성기 주변이 아닌 가장 먼 곳부터 공략하십시오. 손끝, 발끝, 어깨 등 머리카락 같은 부위를 아주 천천히 시간을 들여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런 비성감대를 애무하는 것은 여성에게 나는 당신의 몸만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를 사랑한다 라는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피부는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신경세포가 분포해 있습니다. 부드럽고 느린 터치는 시촉각 섬유를 자극하여 뇌섬엽으로 쾌락 신호를 직통으로 보냅니다. 이때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은 여성을 몽롱한 최면 상태로 이끌어 나중에는 작은 자극에도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결국 섹스란 서로 다른 두 우주가 만나는 소통의 과정입니다. 남성인 당신이 시각과 속도 효율을 추구하는 직선적 우주에 살고 있다면 여성은 감정과 맥락 안정을 추구하는 곡선적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우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속도를 늦추고 그녀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갑의 여유이자 진정한 남자의 능력입니다. 여자는 분위기에 약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분위기라는 것이 촛불 켜고 와인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받고 있다는 느낌,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이 시간이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충만한 감정적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연출가가 바로 남편인 당신이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그렇게 섬세한 성격이 못 된다, 말 주변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포기하려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입니다. 운전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듯이 아내의 뇌를 여는 소통법도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자의 뇌가 섹스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신뢰를 쌓기 위해 어떤 소통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 부드럽게 하고 눈 맞춰주고 공감해주자. 하지만 실전은 언제나 이론보다 복잡합니다.
막상 침대에 누우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이는 몇 분이나 해야 하는지, 아내가 반응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이론을 침대 위로 가져와 구체적인 실전 매뉴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부드럽게 하세요가 아니라 손가락 끝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호흡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그리고 아내의 몸이 보내는 진짜 흥분 신호는 무엇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읽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또다시 엇박자를 타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바뀔 때, 몸이 살짝 경직될 때, 손을 꽉 쥘 때 그 각각의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할 수 있는 독심술이 필요합니다. 내과학이 밝혀낸 여성의 성적 반응 주기와 그 단계별 맞춤 공략법을 통해 여러분을 진정한 밤의 메스트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론을 완벽하게 무장했다면 이제는 침대 위에서의 실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또다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몸이 닿으면 본능적으로 손이 여자의 가장 은밀한 곳으로 직행한다는 점입니다. 빨리 달궈서 넣고 싶다는 남성의 급한 본능이 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자의 성기 주변은 뇌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내리기 전까지는 가장 경계심이 높은 통제 구역입니다. 성급하게 그곳을 공략하는 것은 아직 문도 열리지 않은 남의 집 안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자를 미치게 만드는 터치의 시작점은 성기가 아니라 성기에서 가장 먼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주변부 공략법입니다. 우리 뇌에는 신체 부위별 감각을 담당하는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를 호문쿨루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손과 입술 혀가 차지하는 감각 영역이 성기보다 훨씬 넓습니다. 즉, 손과 입술만 제대로 자극해도 뇌 전체의 성기 자극 이상의 쾌락 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전은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아내를 눕히고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것은 가슴이 아니라 손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를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어루만지고 손바닥을 부드럽게 꾹꾹 눌러주십시오. 당신 손이 참 곱다, 고생 많았지 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손은 타인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위이면서 동시에 가장 예민한 안테나입니다. 손을 통해 전해지는 남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천은 여자의 뇌에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아껴주려 한다는 강력한 안전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여자의 긴장된 어깨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장해제의 첫 신호입니다. 손에서 시작한 터치는 팔을 타고 천천히 어깨로 그리고 목선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 속도는 평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3배 이상 느려야 합니다. 마치 손끝에 깃털이 달린 것처럼 혹은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살갗을 스치듯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 피부에는 시촉각섬유라는 특수한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은 초속 3cm에서 5cm 정도의 아주 느린 속도로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만 반응하여 뇌에 쾌락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급하게 문지르면 이 신경은 꺼져버리고 오히려 불쾌감을 감지하는 신경이 켜집니다. 느림의 미학, 이것이 여자의 뇌를 녹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손과 팔, 어깨를 지나 이제는 입술로 갈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돌지는 금물입니다. 딥키스를 바로 시도하지 마십시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멈추어 서로의 숨결을 먼저 교환해야 합니다. 이것을 브리딩 싱크, 즉 호흡 동조화라고 합니다. 여자의 호흡 속도에 내 숨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녀가 숨을 들이마실 때 같이 마시고 내뱉을 때 같이 내뱉습니다. 이 호흡의 일체화는 거울 뉴런을 자극하여 두 사람의 뇌파를 동기화시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서로의 숨결이 섞이고 천이 공유되면서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볍게 쪽하고 입술을 맞추거나 귓가의 낮은 목소리로 사랑을 속삭이면
옥시토신 수치는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충분히 무르익어야 비로소 여자의 몸은 다음 단계인 성적인 터치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조금 더 과감한 터치로 넘어갈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기는 금지 구역입니다. 대신 성기 주변을 맴도는 애태우기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허벅지 안쪽, 아랫배 엉덩이 라인 등을 터치하되 결정적인 그곳은 건드리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 앞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만 풍기는 것과 같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보상을 받았을 때보다 보상을 기대할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곧 만져주겠지 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면 여자의 뇌는 안달이 나기 시작합니다. 도파민이 폭발하면서 뇌는 스스로 몸을 흥분 상태로 몰고 갑니다. 이때부터는 여자가 먼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다리를 꼬거나 남편의 손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행동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들어와도 좋아 라는 뇌의 허락, 신호, 즉 그린 라이트입니다. 이 그린 라이트를 정확히 읽어내는 독심술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흥분 신호는 말보다 몸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첫째 호흡이 가빠지고 깊어집니다. 산소 공급을 늘려 절정에 대비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둘째 피부가 붉어집니다. 이를 성홍조라고 하는데 혈액 순환이 빨라지면서 가슴이나 목 주변이 발그레하게 달아오르는 현상입니다. 셋째 동공이 풀리고 확장됩니다. 쾌락에 몰입하면 눈빛이 몽롱해지며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뇌 부위가 일시 정지됩니다. 가장 확실한 신호는 자발적인 움직임입니다. 목석 같던 아내가 허리를 활처럼 휘게 만들거나 발가락을 오므리거나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뇌의 안전핀이 완전히 뽑혔다는 증거입니다. 이때야말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본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삽입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긴 전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제 발기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흥분했다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기가 풀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당신이 너무 소중해서 당신을 더 느끼고 싶어서 천천히 하고 싶어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 여유로운 태도가 아내를 더 안심시키고 감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내가 충분히 달아올라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죽었던 여러분의 발기도 순식간에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되살아납니다. 여자의 흥분한 모습, 나를 원해서 달아오른 그 표정이야말로 남자에게 최고의 천연 비아그라이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자극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의 순환 속에서 남자의 성기능도 극대화됩니다. 이제 실전 기술의 마지막 퍼즐인 애프터 케어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남성은 사정과 동시에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으며 현자 타임에 빠집니다.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졸음이 쏟아지며 등을 돌리고 자고 싶은 본능이 솟구칩니다.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의 뇌는 오르가슴 이후에도 옥시토신이 잔류하며 여운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이때 남자가 바로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자버린다면 여자는 아, 나는 결국 이 남자의 배설 도구였구나 라는 끔찍한 허무함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뇌의 편도체에는 다시금 이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경고장이 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잠자리는 더 힘들어집니다. 문이 더 굳게 닫히기 때문입니다. 섹스의 완성은 사정이 아니라 사정 후 10분의 포옹입니다. 힘들더라도 딱 10분만 버티십시오. 아내를 꼭 안아주고 사랑해, 오늘 정말 좋았어 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이 짧은 10분의 투자가 다음번 잠자리에서 아내를 자동문처럼 열리게 만드는 마법의 열쇠가 됩니다. 이 후위 과정에서 쌓인 신뢰는 여성의 무의식 깊은 곳에 저장되어 당신을 영원한 내 편,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수컷으로 각인시킵니다. 결국 섹스리스를 해결하고 뜨거운 밤을 되찾는 비결은 침대 위에서의 기교가 아니라 침대 밖에서의 관계, 그리고 침대 위에서의 배려에 있습니다.
여자의 뇌를 이해하고 그녀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 나의 욕구보다 그녀의 안정감을 먼저 챙겨주는 것. 이 이타적인 섹스야말로 역설적으로 남자인 내가 가장 큰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이기적인 전략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들은 하루아침에 마스터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의 눈을 보며 웃어주는 것, 설거지하는 아내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어 주는 것, 잠자리에서 급하게 옷을 벗기는 대신 손을 잡고 5분간 대화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거대한 기적을 만듭니다. 아내의 몸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변할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라는 옛말이 있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 아내는 목석이 될 수도 있고 불타는 요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스위치는 오직 남편인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자의 뇌 구조부터 진화 심리학적 배경, 그리고 실전 터치 기술과 애프터 케어까지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여러분이 사랑받는 남편, 종영받는 수컷이 되기 위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무기는 녹슬지 않게 계속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아내의 뇌를 두드리십시오.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자에게만 천국은 허락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루지 못한 중년 남성의 발기력 강화 운동과 사정 조절 테크닉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마음을 여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열린 마음을 채워줄 강력한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겠죠. 뇌와 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그리고 오늘 밤 아내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용기를 얻으셨다면 저와 약속 하나만 해주십시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마워, 사랑해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해보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섹스의 완성은 사정 후에 10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섹스의 시작은 침대 밖에서의 스물세 시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잠자리를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합니다. 동전을 넣으면 곧바로 음료수가 나와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성욕은 자판기가 아니라 농사일과 같습니다. 평소에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 주어야 수확철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대화 한마디 없다가 밤만 되면 늑대처럼 달려드는 남편을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인지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낮에 남편은 나를 힘들게 하는 적인데 밤에 남편은 사랑을 나누자는 파트너라니 뇌가 이 모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낮에 쌓인 미운 감정이 밤의 흥분을 가로막는 거대한 댐이 됩니다. 진정한 고수는 침대 밖에서 여자를 흥분시킵니다. 출근길에 보내는 오늘도 힘내 라는 따뜻한 문자, 한 통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들고 가는 세심함, 저녁 식사 후 내가 설거지할게, 당신은 좀 쉬어 라고 말하며 걷어붙이는 소매. 이 모든 일상의 배려들이 사실은 강력한 전이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아내의 감정 통장에 신뢰라는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는 과정입니다. 이 마일리지, 즉 감정 잔고가 두둑이 쌓여 있어야 비로소 밤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을 돕거나 자녀 양육에 적극적일 때 남편을 성적인 대상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자원을 공유하고 헌신하는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거지가 섹스를 부른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 뇌과학적인 팩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박사님, 제가 다 하고 분위기도 잡고 애무도 했는데 아내가 끝까지 거부하면 어떡합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내의 컨디션이 정말 안 좋거나 호르몬 주기에 따라 선교기 바닥일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의 반응이 다음번 섹스의 성패를 가릅니다. 거절당했을 때 화를 내거나 삐지거나 넌 남편을 무시해 라며 비난하는 것은 최악의 자충수입니다. 거절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아내의 뇌 편도체에는 섹스 부담, 공포 의무라는 공식이 각인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거절하는 것조차 무서워서 피하게 되고 결국 섹스리스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타게 됩니다. 아내가 거절할 때 쿨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알았어, 당신 많이 피곤하구나. 오늘은 그냥 안고만 자자. 라고 말하며 정말로 따뜻하게 안아만 주고 재우십시오. 이 쿨한 수용은 아내에게 엄청난 안도감과 신뢰를 줍니다. 이 사람은 내 몸만 원하는 게 아니구나. 나의 상태를 존중해 주는구나. 이 믿음이 쌓이면 아내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섞여 며칠 뒤 먼저 다가오게 됩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여자가 반하는 진정한 알파 메일의 자신감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은 후퇴가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도움닫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여성의 숨겨진 판타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내 아내는 얌전해서 그런 거 싫어해 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정숙한 아내의 가면 아래에는 누구보다 뜨겁고 과감한 일탈을 꿈꾸는 나쁜 여자가 숨어 있습니다. 단지 사회적인 시선과 엄마라는 역할 때문에 억눌러 왔을 뿐입니다.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면 여성은 그 억눌린 본능을 해방하고 싶어 합니다. 신뢰가 완벽하게 쌓인 단계라면 가끔은 평소와 다른 과감한 시도를 해보십시오. 평소에는 부드러운 드라마 주인공이었다면 어느 날은 조금 거칠게 리드하거나 낯선 장소 호텔이나 차 안에서의 사랑을 제안해보는 것입니다. 당신 오늘 좀 섹시한데 가만 안 두고 싶어. 같은 도발적인 멘트도 좋습니다. 단 이 모든 것은 앞서 말한 안전기지가 확보된 상태에서만 유효합니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의 도발은 성희롱이지만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의 도발은 짜릿한 일탈이 됩니다. 아내가 어머 왜 이래 라고 하면서도 싫지 않은 내색을 한다면 그녀의 뇌 속 도파민이 춤을 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멍석을 깔아주면 아내는 그 위에서 춤추는 요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숨겨진 욕망을 안전하게 해방시켜주는 가이드, 그것이 바로 남편인 당신의 역할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뇌를 여는 기술, 신뢰의 구축, 감각적인 소통은 단순히 섹스를 잘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지키고 나아가 남편인 당신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인생의 기술입니다. 섹스리스는 부부 사이의 대화 단절, 정서적 거리감의 결과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반대로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의 거리도 좁혀집니다. 행복한 성생활을 영위하는 부부는 늙어서도 서로를 친구처럼 애인처럼 아끼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섹스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거친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지의 확인이자 서로의 존재를 위로하는 가장 따뜻한 치유의식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아직 시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꽃을 피우는 방법을 잊어버렸거나 가뭄에 지쳐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고 촉촉한 단비가 되어준다면 그녀는 다시 화려하게 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향기는 가장 먼저 정원사인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관계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아내의 눈을 10초간 바라보는 것, 손을 잡고 잠드는 것,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안아주는 것. 이 작은 날갯짓이 태풍 같은 기적을 몰고 올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그 진심이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그 진심에 올바른 방법론을 더했으니 이제 결과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침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남자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뜨겁고 행복한 밤을
그리고 다시 찾아올 신혼 같은 설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이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잘 살려서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으로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부부 심리 기술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또한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아내의 눈을 보겠습니다. 같은 다짐을 남겨주시면 저 오수진 박사가 직접 응원의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후기는 저에게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남성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못다한 이야기, 아내의 성적 판타지를 구체적으로 자극하는 롤플레잉 대화법과 권태기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침실 인테리어 심리학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은밀하고 더 강력한 실전 팁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뇌과학으로 사랑을 치유하는 부부, 심리 전문가 오수진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부디 스마트폰을 끄고 아내의 눈을 켜십시오. 그 속에 여러분이 찾던 천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